잡치기, 잡치기, 잡치기. 예. 10분 팀이 경남대학교였죠. 왼무릎 세워. 민족 대명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9월인데도 생각보다 날씨가 후덥지근한 바람에 지구온난화가 오긴 왔구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추석 때 뭘 하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송편도 빚고 경복궁도 놀러가고 가족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예정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외국인들 사이에서 한국 씨름이 엄청난 인기라는 거 아시나요? 이렇게 좋은 걸 어떻게 한국인들만 볼 수 있냐며 다들 한국 씨름판을 기웃거리는 상황이랍니다. 한국 사람이 되겠다며 일본 국적을 포기하며 심지어 외국인 씨름 선수까지 등장하는 등 요즘 씨름판이 흥미진진한데요. 과연 어떤 천하장사들이 외국인들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열심히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저 남자 도대체 누구야? 요즘 레딧을 달구고 있는 한계시물입니다. 자신을 미국 대학생이라고 소개한 이 여성은 한국 인스타그램을 돌아다니다가 학과회를 봤다면서 누구인지 제발 좀 알려달라는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선수는 바로 손희찬 선수.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을 선택할 정도로 애국심이 투철한 그는 실력까지 대단합니다. 지난해 열린 제100사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일반부 경장급 금메달을 땄던 손희찬 선수. 아이돌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빼어난 외모에 완벽한 몸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씨름돌입니다. 전북 정읍시 수성동 주민센터에 어려운 이웃을 도와달라며 100만 원을 쾌척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지녔죠.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실력과 외모를 겸비한 손희찬 선수가 혼혈이라는 점입인데요. 놀랍게도 어머니는 스모의 고장인 일본 사람이고 아버지가 씨름의 종주국인 한국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국적을 고스란히 물려받아 한국과 일본 국적을 모두 보유한 이중국적자였죠. 그러나 손희찬 선수는 2019년 돌연 일본 국적을 포기하고 마는데요. 이는 한국군에 입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새삼 미국 국적을 취득한 스티븐 유가 생각하는 건 저뿐일까요? 아무튼 다시 이야기로 돌아와서 손희찬 선수는 일본 국적을 유지했다면 군 입대를 피할 수 있었지만 한국에서 뛰고 싶고 한국 남자로 태어나기 위해 일본 국적을 포기하는 선택을 하고 맙니다. 심지어 손희찬 선수는 한국 국적을 선택하면서 씨름의 위대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어쨌든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살았어요. 씨름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대단한 운동이죠. 저는 씨름을 할 때마다 항상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요. 민속 스포츠인 씨름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국 군대에 입대하는 것은 당연한 선택 아닌가요? 라며 제대로 된 이 시대의 씨름꾼의 면모를 보여줍니다. 역시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는 말처럼 손희찬 선수는 5남매 중 셋째인데 손희찬의 작은 형 역시 일본에서 태어났지만 군 입대를 위해 일본 국적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의 남동생은 레슬링 선수 손희동으로 전국체전에서 금메달을 따기도 한 레슬링 유망주이기도 하고요. 사실 손희찬 선수는 일본 국적을 포기할 당시 엄청난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일본인들에게 악플을 받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일본 국적을 포기하기 위해선 일본 대사관에 가서 1대1로 대사관 사람과 면담이 필요합니다. 대사관 직원은 손희찬 선수에게 후회는 안 하겠느냐, 왜 일본 국적을 포기하려고 하느냐, 한국에 남는 이유는 무엇이냐 등 많은 질문을 했지만 손희찬 선수의 선택은 완고했죠. 한국에서 자랐고 민속 스포츠인 씨름을 하고 있으니까 일본 국적을 파기하는 건 당연한 결정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결정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고요. 손희찬 선수의 조부모인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일본어 가르치지 말고 한국어부터 가르쳐라라고 손희찬 선수의 어머니한테 늘 얘기를 하신 탓에 일본어를 잘 못한다고 하는데요. 언제나 한국이 뿌리라는 것을 일깨워준 조부모님과 부모님의 교육 덕분에 대안의 건화로 튼튼하게 자랄 수 있었던 것이죠. 그가 씨름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참 재밌습니다. 어린 시절 초등학교 같은 반 친구 중에 씨름부 선수가 있었는데요. 쉬는 시간에 그 친구가 손희찬 선수에게 씨름 한번 해보자고 대결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날이 있죠? 손희찬 선수는 시합을 시작하고 나서 너무 쉽게 져버렸다고 합니다. 승부욕이 발동한 손희찬 선수는 씨름부원이 되겠다고 씨름장에 직접 찾아갔다고 하고요. 슬프게도 키도 작고 몸무게는 30kg대에 불과해 왜소한 손희찬 선수를 씨름부에서는 받아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3일을 꼬박 찾아간 끝에 마침내 씨름부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그때부터 몸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나게 먹었으며 지금도 식단 관리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체급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금메달까지 따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겠죠? 손희찬 선수 이야기를 해드렸지만 사실 이번에 외국인들 사이에서 씨름이 난리난 이유가 있습니다. 몇 년 전 진행됐던 학산배 전국장사 씨름대회 단체전 결승 경기 덕분인데요. 유튜브에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영상을 올린 후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갑자기 해외와 국내에서 갑자기 노출되기 시작한 것이죠. 솔직히 저로서는 과거의 강호동,
이만기가 출전하는 천하장사는 알고 있었는데요. 요즘 선수들은 왜 이렇게 멋질까요? 경기에 등장한 태백급 씨름 선수들이 선입견과 다르게 너무 멋있어서 외국인들이 난리가 난 것입니다. 김홍도가 괜히 씨름을 그림으로 그렸겠냐? 이거 보고 설날에 아육대 대신 우리 할아버지랑 같이 앉아서 홍삼 캔디 씹으면서 씨름 봤다. 이 좋은 걸 할아버지들만 보고 있었다니. 신토부리 우리 것이 좋은 것이야. 등등 국내 누리꾼들의 재미난 반응은 물론이고 외국인들마저 푹 빠져버리게 된 것이죠. 한 예능 프로그램에 등장한 씨름 선수를 보고 외국인들이 몸은 우락부락 좋은데 웃을 때는 녹아내린다. 씨름 선수들은 내 새로운 집착 대상이야. 처럼 완전히 빠져버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렇게 화제가 되자 외신들도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국의 씨름에 대해 조명합니다. 뉴욕타임스는 몇 차례 특집 기사를 통해 한국 씨름에 대해 언급합니다. 미국인들은 씨름과 스모의 차이점에 주목했는데요. 기사 내용을 번역해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씨름은 1950년대의 전성기를 맞이했다가 1990년대의 열기가 식은 한국의 전통 스포츠입니다. 씨름 경기는 힘과 기술을 주로 사용하는데 독특한 경기 방식 덕분에 비교적 부상이 적은 편이죠. 우선 두 선수가 모래가 깔린 원형 경기장에서 삿바라 불리는 헝겊으로 된 띠를 허리와 허벅지에 두른 채 서로 마주보고 경기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상대 선수의 삿발을 잡고 껴안은 상태로 엉켜 있으며 서로를 힘으로 밀치거나 맺히는 형태의 경기를 진행합니다. 상대 선수의 신체 부위 중 무릎 윗부분이 모래에 먼저 닿으면 승리하는 방식이고요. 경기장 밖으로 상대 선수를 힘으로 밀어내는 일본의 스모와는 매우 다른 박진감 넘치는 스포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상대를 손으로 치거나 발로 차서는 안 되기 때문이랍니다. 또 한 선수가 넘어지면 다른 선수도 넘어지기도 하는데요. 다만 두 선수의 몸이 거의 붙어있기 때문에 부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경기가 끝났을 때 두 선수는 땀 때문에 몸에 묻은 모래를 서로 털어주는 스포츠맨십도 볼 수 있고요. 이건 매우 신사적인 스포츠랍니다. 사실 미국인들은 스모를 잘 알고 있지만 씨름만큼 관심이 있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씨름에 대한 관심은 거의 폭발적인데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우선 1분 이내에 승부가 판가름 나는 씨름의 박진감 넘치는 긴장감이 외국인들을 만족시켰습니다. 특히 스모의 경우 밀어내기 기술만 있지만 씨름은 다이내믹한 스피드와 다양한 기술이 존재하죠. 천하장사가 승리한 후 포효하는 모습 역시 스모에서는 볼 수 없는 매력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 일본 스모에서 승리를 거둔 챔피언인 요코즈나가 기쁨의 세리머니를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겸손하고 상대방을 배려해야 한다는 마인드가 강한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승리를 하더라도 짧은 소감을 몇 마디 남기는 것이 전부인데요. 이에 반해 실제 뛰는 선수들의 비주얼은 물론이고 경기 운영 방식과 기술마저도 씨름이 압도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스모 경기에 달린 외국인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5분 기다리고 5초 동안 싸우는 경기, 5초만 넘겨야지 했다가 싸우는 장면 전체를 넘겨버릴 수도 있으니 조심해. 스모 선수들은 공 같다. 사나움으로 공격하기 전까지는 어슬렁거리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서 지루하다. 타격이 아니라 핥히고 쥐어뜯는 싸움같이 보이는 건 왜 그럴까? 와 같이 의문 많은 댓글이 대부분인데요. 이에 반해 씨름을 보고 난 영상에는 이걸 보고 나니 스모가 한국 씨름에서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싶다. 어머나 세상에 왜 미국에는 이런 남자가 없는 거죠? 다리에 통나무를 박아놨네. 너무 멋있다. 한국에만 왜 저런 남자들을 내려준 거야? 다들 씨름에 관심 있는 청력이 모였지만 우리의 목적은 하나. 라는 재치 있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실제 이렇게 씨름이 인기를 끌자 외국인들마저도 씨름판에 도전장을 내미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앞서 지난 6월 열린 한국, 중국, 러시아 3개국이 참가하는 씨름 교류전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온 씨름 선수 로만이 매트 위로 굵은 땀방울을 떨어뜨리며 이번 씨름 교류전에 나서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사진 속주인공인데요. 로만은 한국 감독님에게 최대한 많이 배워가겠다며 이번에 한국 선수들에게 배운 기술로 좋은 성적 내보겠다는 포부를 다졌죠. 로만이 씨름판에 발을 들인 지는 올해로 2년째지만 아직 기술과 경험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씨름에 대한 열정만큼은 뒤지지 않는다는데요. 이번 대한씨름협회 씨름 시범단 파견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인 한국의 전통 스포츠 씨름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세계적 공감대를 지속하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이걸 보니 태권도의 세계화처럼 씨름의 세계화도 해볼 만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씨름은 그동안 고구려 고분 벽화부터 김홍도의 풍속도까지 한민족의 역사와 함께해왔습니다. 아시아의 다른 겨루기 종목과 달리 삿발을 사용한다는 차별성이 인정돼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도 등재된 자랑스러운 우리의 운동이죠. 말하고 나니 그동안 잊고 살았던 씨름의 매력에 푹 빠져버리게 되는데요. 9월 12일부터 18일까지는 2024 추석장사 씨름 대회가 열린다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명절을 맞이해 씨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의 문화들이 세계로 뻗어나가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서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님들 사랑합니다.